저는 선생님 만나서 너무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랜만에 봬요. 네. 과거에는 과학자들이 자기 연구실에 이렇게 박혀가지고 혼자서 개인 연구를 하는 게 가능했다면 이제 지금 현대로 오면 올수록 그게 힘들어지고 계속 협업을 해야 되고 네. 그리고 또 과학자들의 연구가 이게 또 여러 큰 자본이 필요한 연구가 되다 보니까 일반인들에게도 이 연구의 의미와 가치, 그렇죠. 성과, 미래에 내게 될 성과 같은 것들도 이렇게 소개하고 그래야 되는데 네. 그때도 인문학적인 소양이 필요하지 않나요? 그렇죠. 일단 이게 인문학적 소양이 아까 제가 깜빡 하나 말씀 안 드린 게 있는데 인문학적 소양의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저는 열림, 사고의 열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럴 가능성도 있다. 그러니까 이게 뜬금없는 얘기가 아니고 그럴 수도 있겠네를 한번 생각해 주는 거. 그 다음에 대중과의 만나면서 중요한 게 바로 그거죠. 대중에 접근을 할 때 처음부터 제가 대놓고 과학 원리를 딱 하면은 그걸 누가 듣겠어요. 네. 재미가 없죠. 그 교과서 되는 거죠. 교과서 좋은 내용 많아요. 아주 유용하죠. 근데 사람들이 심지어 학생들도 그걸 왜 알느냐? 재미가 없으니까. 첫 번째, 이 재미가 들어가 줘야 되는데, 영어로 말하면은 예술성과 오락성을 겸비해야 되는데, 예화를 든다든지, 특히 저는 생물학을 하니까 생물학은 사실 원래 과거의 생물학자들이 다 원래는 그랬을 때부터 다 철학? 다 출판은 거기서 오는 거예요. 쭉 그렇게 온 거라서 사람이 하는 일이고 살아있는 생명체를 대상으로 하는 일이고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일이기 때문에 결국 사람 이야기, 인문학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녹아들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예화 몇 개만 들어주면 금방 사람들이 푹 빠져드는데 처음에 빠져들잖아요. 중간 얘기 좀 어렵잖아요. 괜찮아요. 그냥 끌려와요. 그리고 이해한 줄 알아. 사실 이해 못했는데도 이해하는 줄 알아. 괜찮아요, 그래도. 쭉 온 다음에 결론만 딱 얘기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럼 다음에 또 들으러 오시거든.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생님 그 책과 강연을 보면 네. 그 속에 선생님이 생물학자이시긴 하지만 또 주 전공은 미생물 네. 쪽이고 그래서 이제 미생물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들을 많이 말씀하시는데 네. 제가 아주 인상적이었던 한 대목은 미생물이 인간에 대한 이해, 그러니까 네. 인간관을 이렇게 바꾸기도 했다. 예. 이제 이런 말씀을 네.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해주시면. 그거는 제가 이렇게 있어요. 전공이 미생물이잖아요. 왜 생물학을 해도요, 동물, 식물을 전공하시는 선생님들은 이렇게 보여주고 싶은 게 많아요. 동물 사람들이 얼마나 공감할 수 있잖아요. 식물, 공감할 수 있잖아요. 근데 미생물은 보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다 보여드릴 게 별로 없고, 이름도 좀 그래요. 다 균으로 끝나니까, 정말 좋은 유산균도 다 균으로 끝나고, 무정균도 균으로 끝나니까 너무 이미지가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미생물은 병만 떠올리고. 그래서 제가 그 미자가 작을 미자도 있지만 자세히 보면 아름다울 때도 있다라는 이제 비유를 들었고 어떤 예를 드느냐 그런 거 있어요. 걔네가 단세포가 살아가거든요. 단세포가 개체예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우리 몸에 있는 세포는 얘네는 호사하는 애들이죠. 완전 온실 속에 화초도 이런 화초가 없어요. 늘 같은 온도, 특별히 아플 때 빼놓고는 먹는 거 우리 계속 먹어주니까 양분 늘 공급받고 있고. 근데 이 지금 단세포로 살아가는 세균들은 미생물들은 보세요 한번 일교차는 고사, 연교차는 고사하고 일교차가 얼마고 먹을 거 찾아가야 되는데 개차나거든요. 사는 게 굉장히 와. 근데 걔네를 보게 되면 혼자 살질 않아요. 서로 다 엮여 살아요. 근데 그러면서 이렇게 보게 되면 걔네가 생각이 있는 건 아니지만 제가 가서 뭘 보냐면은 어떤 면에서는 기본적인 원칙과 배려? 기본적인 신뢰는 있는 것 같네. 그러니까 여기까지 예를 들어서 암모니아 가스가 있어요. 네. 아시죠? 냄새 나는 거. 네. 네. 화학식 NH3예요. 수소 3개 있어요. 수소가 많은 거는 무조건 먹이가 많다는 거예요. 우리 수소 연료 있잖아요. 우리는 암모니아를 못 먹지만 암모니아를 잘 먹는 세균들이 있어요. 암모니아를 먹어요. 근데 그거를 다 안 먹고 딱 반까지만 먹어. 그 다음 반을 또 먹는 세균 집단이 있어요. 이거는 예를 들면 햄 샌드위치가 있는데 얘는 햄만 먹어. 얘는 햄 에그 샌드위치, 얘는 햄만, 얘는 계란까지. 딱 끝나거든요. 근데 얘가 이걸 다 먹으면은 좋을 것 같잖아요. 그렇게 안 하고 얘는 여기까지만, 절반만. 그 다음에 절반을 먹는데 얘네들 같이 살거든요.
그런 걸 볼 때마다 야 어찌 보면 이게 이번 난 것 같은데 그런 생각에서 그런 말을 이제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 이제 예를 들면 장내 미생물들이 있고 이 장내 미생물들이 그냥 우리 몸에 기생하는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까 어쩌면 우리의 감정이라든지 뭐 심지어는 생각까지도 이렇게 조종을 하고 어쨌든 영향을 미친다라는 이제 연구 성과 같은 것들을 선생님이 책에서 많이 소개를 하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인간이 그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존재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또 다른 생명체하고의 어떤 연계 속에서 새롭게 이해되더라라는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조금 예, 사실 사람뿐 아니고요.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는 다 공생체예요. 뭐와의 공생체냐? 미생물과의 공생체죠. 제가 오늘 인문학자와의 대담이니까 도발적인 한 말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제가 한 말은 아니고 다른 외국 학자가 한 말인데 만약에 인간이라는 존재가 미생물 진화의 부산물이면 어떡할 거냐. 그런 말을 던진 적이 있어요. 이게 어떤 맥락이냐면 뭐 많이들 아시겠지만 지금 뭐 장내 미생물을 비롯해서 우리 몸에 사는 미생물들이 우리한테 얼마큼 중요한지 다 알고 있습니다. 이미 장내 미생물은 뭐 비만, 당뇨, 뭐 대장암부터 시작을 해서 그건 이미 밝혀진 바고 우리의 마음, 정신적 여까지도 영향을 미친 거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약간 시각을 바꿔보세요. 우리 입장에서 보지를 말고 미생물의 관점에서 보면 인간이거든 뭐든 그냥 모든 거는 다 자기네 좋은 서식지예요. 제가 미생물이라면은 인간은 아주 좋은 캠핑카죠. 최신형이죠. 인간의 지구상에 가장 최초에 탄생했으니까. 여기에 들어만 가면 일단 먹는 걱정 없고 따뜻하고 그리고 얘가 잘 다녀. 새로운 데로. 잘 퍼뜨려줘. 이런 캠핑카가 없죠. 그러니까 거기에 들어가서 사는데 우리도 그렇잖아요. 내 집, 내 차 잘 가꾸고 보존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있는 동안에 이거를 잘 보존하기 위해서 다른 외부에서 잡균이 들어오면 얘네 야 이것도 좀 하고 얘가 잘 살아야 되니까 얘를 위해서 많은 일을 도와주죠.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유전자에 있는 유전자 효소만으로는 우리가 먹은 음식을 다 소화할 수도 없어요. 장내 미생물이 있어야만 되거든요. 그러니까 출발 자체가 우리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지 않고 서로 이렇게 의존하게 돼 있고, 그건 우리만 그냥 다 그래요. 모든 생명체가. 그런 면에서 미생물이 사람을 만들죠. 그리고 그게 바뀌면 사람도 바뀌죠. 선생님, 분변에 관한 그 이야기도 그거하고 관련돼. 그거요. 참 제가 웬만하면 제가 똥 얘기 잘 안 하려고 그러는데, 또 인문학자하고 또 똥 얘기를 하자고 하니, 올 2023년 4월에 FDA에서 처음으로 미생물 치료제 승인한 게 있어요. 근데 그 치료제 성분이 뭐냐면 좋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이제 그 분변 이식을 해왔는데 그거는 마지막 수단으로 하는 거였는데 이번에 FDA가 먹는 거예요. 근데 먹어도 됩니까? 가공 처리를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좋은 그거를 기증을 받아야 돼요. 그걸 만들 수는 없잖아. 기증을 받아서 그냥은 아니고 살균 처리를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미생물 세포들은 다 죽었고 그리고 바이러스 다 제거했고 뭐만 남느냐? 좋은 사람한테 받은 거니까 좋은 그거니까 좋은 미생물이 만드는 포자 정도만 있는 거예요. 포자. 그거를 캡슐에 담았어요. 전문 의약품이에요. 포자는 잘 안 죽나 보죠? 포자는 그냥 끓여도 안 죽어요. 포자는 세균이 만드는 포자는 미생물 포자 같은 경우는 압력솥에 찌지 않는 이상은 안 죽으니까. 그래서 아마 제품 이름이 바우스트인가 하는 건데요. 그래서 그거를 왜 먹냐면 장내 미생물 상태가 많이 망가져서 아주 훼손된 경우에 뭘로 하냐면은 최후의 수단이 그 분변 이식으로 치료를 하는데 또 자꾸 재발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승인된 게 그 재발 방지용으로 나온 약이에요. 싹 장내 미생물 상태를 싹 바꿔놨는데 리모델링 했는데 또 나빠지기 전에 이거를 먹어서 좋은 걸 넣어서 유지하는 그런 약이 나왔으니까 그게
2023년 4월 달에 이 21세기에 신약으로 승인이 났으니까 뭐 미생물이 사람한테 어떤 존재인지는 이미 증명이 됐고요. 나아가서 이제 앞으로는 이게 왜 지금 그렇게 하느냐, 아니 왜 아무리 그래도 왜 그걸 주느냐, 그거는 우리 장 속에 수많은 미생물이 있거든요. 뭐 세균으로만 해도 한 1000종 있을 텐데, 다른 뭐 곰팡이도 있고 다 있는데, 그 많은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는 대충 알아요. 이제 그건 알아요. 구성원은 아는데 얘네의 관계, 얘들 간의 관계가 있잖아요. 그리고 그들과 우리의 관계에 대한 게 이제 막 알아가는 과정이니까 정확히 어떤 게 좋은 거고 어떤 게 어떤 관계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그 좋은 미생물만 뽑아서 그것만으로 치료제를 만들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앞으로 되면은 그걸 하게 될 텐데, 근데 그때가 되더라도 이거 완전히 맞춤형이 될 수밖에 없는 게 사람마다 장내 미생물 생태계 구성원이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맞춤형 미생물 치료제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되면 진짜로 사람을 만드는 건데, 우리가 뭐 장에 좋다고 먹는 모든 것들이 결국 우리 좋으라고 먹지만 대표적으로 뭐 요구르트, 프로바이오틱스 그거 먹으면 뭐가 좋아지는 거냐? 장내 미생물 걔 생태계가 좋아지라는 거예요. 걔네가 건전해져야 그때 비로소 우리가 건강해지니까. 우선순위를 보게 되면 제가 왜 그런데 자꾸 미생물이 사람을 만든다 그런 주장을 하는 이유는 거기에 있는 거죠. 아, 그게 FDA 승인이 났군요. FDA 승인이 났습니다. 선생님, FDA에서도 이렇게 근무하신 적이 있으셨잖아요. 예. 거기에서 승인이 난다는 것은 어떤 과정 같은 것들이 이게 사실 이제 FDA 승인은 미국 FDA잖아요. 네, 공신력이 어쨌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도 FDA, KFDA가 다 있고 다 있어요. 근데 전 세계적으로 미국 FDA, US FDA가 승인을 하면은 그게 다 그냥 다른 나라에서 다 받아들이잖아요. 반대로 아직 우리가 KFDA가 승인했다고 자동적으로 다른 나라에서 받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US FDA가 승인했다는 거는 거기 승인을 받으면 사실 이제 의약품으로서 판매하는 데는 큰 장벽을 넘어섰다고 볼 수 있죠. 아주 까다롭나요? 그 승인 굉장히 까다로워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조금 분위기를 바꿔서 네. 조금 쉬어가는 느낌으로 네. 질문을 던져보겠는데, 최근에 선생님 그 새 책이 나왔더라고요. 예. 네. 생물학의 쓸모라는 네. 제목의 네. 새 책을 내셨는데, 뭐 그동안에 선생님 워낙에 많은 책들을 이렇게 출간을 하셔가지고, 네. 근데 저는 아직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그 책에 있는 목차 같은 것들을 보니까 그동안 선생님이 공부하셨던 것들, 이것들을 이렇게 잘 엮어서 이전과는 조금 다른 그런 책으로 만들지 않았나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 네. 그러니까 제 질문은 이렇습니다. 그 책 제목 그대로 이제 생물학의 쓸모라는 제목인데, 그 생물학이 어떤 유용성이 있다면 네. 그것을 선생님은 이제 그 책에서 어떤 식으로 말씀을 하셨고, 네. 만약에 그 뭐 쓸모, 유용성을 넘은 어떤 그런 가치도 있다면 네. 그건 무엇인지 한번 네. 말씀해 주시면. 일단 생물학의 쓸모라는 그 컨셉을 개념을 잡은 이유는요, 제가 사실 학교에 있는 사람의 가장 치명적인 뭐 장점일 수도 있지만 단점이 뭐냐면 대중과만 해서 그게 단점이 돼요. 우리는 기승전결, 다 도입, 전개, 결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대중은 그걸 원치 않아요. 이게 뭔데? 이게 궁금한데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기승전결을 일단 파괴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책은 일단 최대한 기승전결을 파괴해서 쓸모가 있다고. 그러면 사람들이 뭐 했을 건데? 그런 얘기인데 결국 얘기하다 보면은 쓸모가 있는데 이거 왜 쓸모가 있냐 얘기하니까 그게 이제 생물 얘기가 돼요. 5가지 얘기가 들어있는데, 그러니까 뭐 세포 얘기, 유전자 얘기 뭐 쭉 나와요. 거기에서 말하는 쓸모는 지금 우리가 익히 활용하고 있는 기술들과 이제 막 개발되는 첨단 기술들, 사람들이 언론에서 많이 들은 거, 예를 들면 줄기세포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줄기세포가 기대하는 것만큼 그런 분들 많아요. 제 주변에도 실제로 줄기세포 치료를 빨리 받고 싶고 그러고 싶은데 아직 그게 완전히 되지는 않았거든요. 그러다 기다리다 보니까 짜증이 나시죠. 그러니까 이렇게 말한다. 아니 이거 맨날 뭐 된다고 그러고
장밋빛 그만 보여주는데 언제 검찰이 나오냐고. 너무 이거 뻥튀기 아니냐. 그런 말씀도 하시는데 충분히 심정 이해해요. 근데 이렇게 보셔야 되는 게 이 잠재력이 있다는 거. 이게 이제 앞으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하늘을 날고 싶다. 하늘 날았죠. 달에 가고 싶다. 달 어떤 더 멀리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이게 가는 과정에 있는데 지금까지 된 걸로 봐서는 이제 안정성이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안정성을 어떻게 담보하고 그 다음에 될 거다. 이제 그 설명을 함으로써 이제 쓸모를 얘기를 하고 앞으로 잠재적인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 담았고요.